내 생리 예정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생리를 안 한다? 초응급 수술이긴 맞아요. 하거든요. 특히 젊은 여자분이면 난소를 보존해야 되니까 관계하다가 이제 터져서 오시면 이제 두 분 다 황당해 하시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도 모두 알고 우리 동네에 산부인과 와! 오늘은 저희가 이제 당직을 설 때 응급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 여성분들의 급성 복통 케이스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3개 정도 저희가 한번 추려봤어요. 어떤 거 있을 수 있을까? 가장 많이 오는 게 자궁의 임신, 파열인 것 같아요. 많이 와, 오죠? 하루에 몇 개 한 적도 있잖아요. 젊은 여성분들이 응급실에 배 아파서 오면 무조건 임신 테스트를 해보죠. 무조건.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응급실에 보호자랑 같이 온다던가 맞아요. 그 보호자가 심지어 이제 부모님이면 특히 이제 청소년들은 본인의 이제 그런 섹슈얼한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문제는 제대로 이제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배가 아프다는 그 얘기만 듣고 CT 찍었다가 CT에 애기가 맞아요. 이렇게 애기 그럼요. CT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한 2-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자궁의 임신을 의심할 수 있는 그 3가지는 일단 무월경이자 임신 확인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질출혈이 있는 거. 세 번째는 복통. 그렇게 3가지가 있는 분들은 자궁 임신을 제일 먼저 의심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의외로 본인이 임신인지 모르고 오셨다가 자궁의 임신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맞아. 내 생리 예정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생리를 안 한다? 그러면 임신 테스트기는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이게 규칙적인 사람들 얘기지 불규칙적인 사람들은 맞아요. 예정일이 지나고 뭐고가 없어가지고 사실 테스트하기가 조금 어려워. 애매하죠. 피임을 잘해야 돼요. 임신에 너무 자신 있어 하지 말자. 내가 임신 안 할 거라고 되게 자신 맞아. 있어 하면 안 된다. 착상혈처럼 나오는 혈을 생리로 착각해서 오히려 그 주스 산정에 놓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저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본인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대요. 젊은 여성, 가임기 여성. 사실은 나이가 좀 있다고 해도 폐경이 되지 않은 여성에서는 무조건 복통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임신을 배제를 쉽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맞아요. 초기 임신에 있어서 저희가 환자분들 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만들잖아요. 아기집이 안 보이면 베타 HCG라고 해서 피 검사를 해보기도 하고 오늘 아기집이 안 보이는데 뭐 한 3일 뒤에 와서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되게 시리얼하게 보는 이유가 아주 초기에는 자궁에 임신하고 정상 자궁 내 임신하고 이게 정말 한 끗 차이로 맞아요. 발견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2개가 동시에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쉽게 뭔가 유산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지 않는 이유도 산모님들 맨날 물어보시잖아요. 맞아요. 저 지금 잘 안 된 건가요? 하면 늘 산부인과 의사들이 진짜 답답하게 좀만 더 기다려볼게요. 기다리세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게 정말 한 이틀 지나고 나서 딱 보면 조그만한 아기집이 보일 때도 있고 정말 오늘 오전에 없었는데 이랬는데 오후에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저희가 피검사도 좀 자주 하고 초기에는 초음파도 자주 보고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초기 임신 때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틀에 보통 2배 정도 이제 오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가 오르는 것을 보면서 자궁의 임신인지 정상 임신인지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죠. 자궁의 임신이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부위가 자궁 외에 어디든 생길 수는 있는데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게 나팔관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응급실에 오는 거는 나팔관이 파열되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사실 이 나팔관은 잘 늘어나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파열되면은 출혈이 엄청나게 엄청 생길 수가 심하죠. 있고 그 복통이 너무 심해서 거의 허리를 못 필 정도로 많이 아파하세요. 맞아요. 자궁에 임신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질환들은 다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흔한 것들, 출혈이 많다거나 환자가 배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이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이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거나 아니면은 임신 호르몬 수치가 계속 올라가거나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수술을 결정할 때도 있죠. 자궁의 임신이 진단돼서 이 수술을 하지 않고 MTX라는 주사를 쓰게 되면 자궁의 임신 치료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전에 임신했던 그 부위 때문에 자궁의 임신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자궁의 임신을 겪었는 당시에 수술을 하지 않고
그렇게 약으로 치료하셨던 분들은 다시 자궁의 임신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은 초기에 자궁의 임신은 초음파에서 안 보일 때가 되게 그럼요. 많아요. 왜냐면 장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때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아주 초기였는데 임신 호르몬 수치가 또 너무 높아져 있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높아지지? 라고 한 번 더 피검사를 해볼게요 하는 찰나에 식사를 하러 잠깐 나갔다가 갑자기 터지면서 쇼크가 와서 완전 119로 실려왔던 다른 것도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누록이 갑자기 휙 꼬이면서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응급실 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갑자기 자세를 딱 바꾸거나 아니면은 뭔가 화장실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다 이렇게 하면서 이 난소 혹이 확 꼬이면 허리를 못 펼 정도로 아프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응급실 오시죠. 그러면 그게 꼬였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거를 풀어주기도 해야 되고 그거 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데요. 그걸 제때 하지 않으면 난소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서 그 난소가 조금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게 진짜 전공의 때 꼬인 것 같은데 괜히 교수님을 콜해서 수술을 했는데 막상 들어갔는데 안 꼬여 있으면 교수님을 둘째치고 괜한 수술을 내가 환자한테 시켰나 진짜. 네네. 싶은 것도 있잖아. 왜? 맞아요. 난소 혹 크기가 한 5cm 이상은 맞아. 돼야지 맞아. 이게 꼬인다고 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한 80% 이상이 5cm보다 컸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서 오히려 막 15cm 이렇게 되면 너무 커서 이렇게 맞아. 못 돌 수가 돌려. 없는 거죠. 배 안에서. 그 애매한 크기 5에서 한 8cm 맞아, 되는 애들이 맞아. 이렇게 휙 꼬이고 하면은 통증이 엄청나죠. 옛날에 김태훈 선생님, 이 김슬기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저희 넷이서 이제 패널 토크처럼 했을 때 저 부인 종양에서는 왜 사이즈 조금 되면 꼬일 수 있으니까 수술하는 게 낫지 아, 않냐. 맞아. 그랬는데 김슬기 선생님이 이제 난소를 사랑하는 남자, 난사남 김슬기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꼬이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꼬이면 수술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또 꼬여가지고 정말 난소에 피가 하나도 안 가서 썩은 것도 맞아요. 봤거든요. 꼬일까봐 수술을 그냥 미리 하는 게 낫다는 선생님들도 완전 틀렸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안 없어질 혹이라면 사실은 언젠가 해야 될 수 있긴 하니까 이 확률 자체가 얼마 정도 되죠? 꼬일 확률이 사실 높지는 않아서 10만 명 중에 뭐 6명에서 10명 정도. 안 큰 사람들도 있어서 이게 맞아요. 수술을 정하기가 양성 정말 질환이라서 어려운 것 진짜 같아. 어려운 것 같아. 확률에 자기를 거는 거긴 하죠. 10만 맞아요. 명 중에 10명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로또가 확률이 어떻게 돼요? 그거 아직 로또요? 얼마일까요? 이게 꼬여가지고 응급이 되면 사실 저희한테는 되게 초응급 수술이긴 맞아요. 하거든요. 특히 젊은 여자분이면 난소를 보존해야 되니까 초응급이긴 한데 우리 과만 응급이 있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막 여기 수술하고 있고 여기 수술하고 있고 방이 없다 하면 수술을 또 못하니까 그런 병원의 사정도 사실은 있어서 이게 일렉티브도 모든 수술이 나쁘진 않다. 응급 수술이 사실은 더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더 있는 네. 거고. 우리가 가끔 시험관 시술하고 나서 난소가 난소가 꼬이기도 꼬이는 해요. 분들도 맞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가 또 되게 난감해요. 저는 그런 적도 있어. 상과 교수님 환자였는데 난소가 진짜 커져 있었거든요. 너무 과자극을 네네네. 해가지고 조리원에서 마사지 하다가 꼬여가지고 와 그때는 진짜 맞아요. 난감하더라고요. 충격이었던 게 다낭난소 증후군이 심하신 분이 수술장 딱 들어가니 커져 있는 다낭난소 자체가 얘가 이렇게 몇 바퀴 돌아 있더라고. 야 이건 난소 전체니까 제거를 맞아. 할 수도 없고 못하지. 그러더라고요. 피임약 먹어야지 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많이 있는 게 이제 난소 낭종 파열이죠. 뭐 아무 난소 낭종이나 파열 잘 되진 않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궁 내막증이나 뭐 기형종 같은 거는 사실 파열이 잘 되지도 않고 격벽이라고 해서 이제 난소 낭종을 싸고 있는 그 막이 좀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웬만한 트라우마는 잘 안 터지긴 하거든요. 뭐 적당히 성관계에서는 얘네는 터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난소에 혹 있는 분들이 뭐 관계하면 안 되냐, 뭐 말 타면 안 되냐, 뭐 스쿼트 심하게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변비 있을 때 똥 쌀 때 힘 주면 안 되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데 그 정도 트라우마에 터지진 않습니다. 난소 낭종 파열의 제일 흔한 그 혹은 황체낭이라고 해서 배란 직후에 겁나 약한 애예요. 응급실에서 사실은 난소 낭종이 파열, 황체낭 파열을 흔하게 보게 되는 경우가 갑자기 이제 성관계 하다가 배가 너무 아파요. 이러고 응급실로 젊은 커플이 온다던가 황체낭 파열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성관계 때문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사실 성관계 외에 그냥 파열돼서 맞아요. 오시는 분이 더 많기는 대부분 해서 그냥 파열이 되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맞아, 아파서 맞아. 오고 이러기도 맞아. 하고. 황체낭이 이제 생기는 그 시점에 배란이 되면서 혈관 하나를 물고 터져서 근데 하필 그 혈관이 동맥이네?
그래서 이제 피가 미친 듯이 많이 나서 혈복강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황체낭 파열이 정말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냥 피 조금 나서 배 조금 아프고 많은 맞아. 경우도 있고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사실은 누워있는데 여기 위에까지 맞아. 피가 다 차는 경우도 맞아. 있잖아요. 어쨌든 내 피니까 음. 복강 내에서 자연적으로 혈액이 흡수가 되니까 사실은 기다려도 되는데 이게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운 없게 동맥 같은 게 터졌다 이러면은 정말 뿜고 있거든요, 배 안에서. 수술을 결국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 안에 차 있는 그 혈종들, 피떡들이 결국에는 화학적 복막염을 일으켜서 배가 정말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석션을 해주러 이제 수술을 결국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관계하다가 이제 터져서 오시면 이제 두 분 다 황당해 하시죠. 갑자기 뭐 특별히 문제 없다가 지금까지 이제 관계를 했는데 이제 갑자기 여자친구가 잠깐만 배가 너무 아파 이래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예 외래에서 며칠 전에 배가 너무 아팠어요 하고 와서 봤더니 이제 약간 배에 맞아, 고여있는 맞아.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미 뭐 피가 날 시기는 다 지났으니까 맞아. 그냥 지켜보면은 금방 흡수돼요. 그쵸? 맞아요. 황체낭 파열도 이제 응급실에 되게 환자분들이 급성 통증으로 많이 오시는 케이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급실 진짜 많이 오는 거. PID? 맞아요. 그렇죠. 골반염으로 많이 오시죠. 맞아요. 골반염. 근데 사실은 이 골반염이 아무한테나 갖다 붙이는 건 조금 짜증나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골반염이라는 게 교과서에도 배제하는 질환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골반염인가 하고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흔히 우리 교과서적으로 이제 골반염을 의심할 수 있는 뭐 증상, 뭐 그 사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골반통이 있거나 골반통을 동반한 열이 나고 그리고 분비물이 막 늘어나는 경우에 우리가 골반염을 첫 번째로 의심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질분비물 검사도 꼭 해야 되고 뭐 초음파나 나머지 뭐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죠. 이 결국에는 상행성 감염이기 때문에 질에 있는 그런 균들이 올라가서 이제 골반 내 감염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뭐 상태균들이 사실 이런 거 일으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고 대부분 성매개 감염들, 뭐 클라미디아, 뭐 임질균, 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저희가 늘 얘기했던 그런 성매개 감염들이 골반염을 많이 일으키고요. 뭐 교과서 상에서는 뭐 이런 명확한 증상이 없는데도 골반염인 경우가 있다 하는데 사실 뭐 저희가 보는 환자들 중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제 그런 질염이나 성매개 감염에 노출이 됐던 환자들이 증상이 없이 골반염이 있을 수는 있죠. 맞아요. 우연히 저희 왜 수술장 들어가 보면 복강경 맞아요, 딱 보면 맞아요. 간까지 이렇게 그렇죠. 골반염이 있었던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케이스는 이제 뭔가 이전에 그쵸, 이미 알아왔던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대부분은 이제 열이 나면서 골반통이 있고 자궁 경부를 자극했을 때 뭐 자궁 경부 자극하는 거 저희가 검진을 할 때도 있겠지만 관계할 때도 그 관계를 딱 했는데 삽입을 했을 때 이제 배가 울리듯이 아프다 이러면 이제 골반염을 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골반염 의심되는 환자분들은 우리 검진하면서 자궁 있고 살짝씩만 해도 굉장히 아파하세요. 초음파 볼 때 초음파를 이렇게 밀면 사실 굉장히 질이 아플 수는 있는데 배가 막 울리듯이 아프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균 검사 해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클라미디아인 것 같아요. 맞- 가끔 그 임균 같이 나오고. 맞아요. 가끔은 얘네가 자궁 내막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부정출혈 계속 있는 상태로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비물도 좀 이상하고 양도 많고 해가지고 검사해보면 뭐 좀 안 좋은 균이 나왔을 때는 항생제 치료하면 부정출혈도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성매개 감염이 나오면서 환자가 이제 또 배가 아파하면 이제 유출을 하는 거지. 이제 젊은 여자 환자가 배가 아프면 무조건 골반염이라고 진단 맞아요. 붙이는 선생님들도 있고 환자들도 이게 찾아보다 보니까 와서 저 골반염인데요. 맞아. 골반염 같은데요 하고 겁을 엄청 먹고 오시는데 사실 골반염 콘돔 잘 쓰고 하면 쉽게 걸리는 병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이 골반염이 치료되지 않은 채로 계속 방치되면 그 골반 안쪽에서 이제 고름집이 생기거든요. 그 고름집이 생기면 이거는 항생제로 진짜 입원해서 계속 맞아요. 항생제 맞아요. 길게 주사 맞아야 맞고. 돼요. 먹, 네네. 먹는 약으로는 안 되고 음. 계속 이제 주사 항생제 맞으면서 그렇게 치료해야 되고 가끔씩 그런 케이스가 응급실로 오기도 하잖아요. 난관 난소에 농양이 생겼던 그 나팔관이 기능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자궁의 임신도 잘 생기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난관 난소 농양은 항생제 치료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라내려고 들어가면 그 수술 끝이 안 나요.
절대 피가 멈추지 않고 여기서 여기 잡으면 여기서 피나고 여기 잡으면 여기서 맞아요. 피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조직들이 너무나 그 염증 때문에 맞아요.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사실 지혈도 잘 안 되고 맞아요. 괜히 농약만 좀 대안에 터져가지고 터뜨려서.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충분히 한 다음에 환자 통증도 없어지고 한 상태에서 봤는데 뭐 나팔관에 물이 계속 차 있다. 이러면 이제 그때 가서 수술을 환자하고 상의해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주 급성기에는 수술을 절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보통 항생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배가 너무 아프면 선생님 빨리 수술해 주세요. 그냥 수술하고 저는 끝낼래요 하는데 항생제를 써서 이제 전신적인 치료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반염 치료하시는데 조금 약을 이제 좀 괜찮아 이렇게 하고 약을 띄엄띄엄 먹으면 골반염이 항생제 내성을 키우면서 나중에 진짜 주사 항생제로도 잘 안 돼서 결국에는 뭐 관을 꽂아서 뺀다든지 맞아. 아니면 맞아요. 진짜 제일 최종이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좀 잘 챙겨 드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들 제발 항생제 처방 받으시면 끝까지 제발 끝까지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병원이나 뭐 응급실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산부인과적인 응급질환들 가끔 수술을 할 때도 있는 그런 응급질환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인 힘내자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되게 매끈한 소리가 나오네. 뭐야? 너만 못하네. 나아지냐 마다 그렇게 하면 나아질 거예요. 꼴 보기 싫어.